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아라크네 출판 신유화 지음 유튜브 스피치입니다. 신유화 저자님은 SBS 공채 개그맨 출신 아나운서로 MC, 기상캐스터, 리포터, 쇼핑 호스트 등 스피치를 잘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며 유튜브 채널 신유아TV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 중에서 신유아 작가의 에필로그 편과 감성 스피치 편을 낭독해 봅니다. 에필로그. 요즘은 간혹 2G폰을 쓰는 사람들을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G나 5G 폰을 쓰므로 문자 대신 카카오톡을 하지만 2G 폰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야 한다. 당사자는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단체 사진이나 공지사항을 전송할 때 발신자는 굉장히 번거롭다. 요즘은 종이신문의 수요도 적어지고 점점 영상으로 정보를 얻는 추세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신문사와 방송사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 중인 곳들이 많다. 회사원들은 명함이 있다.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다. 모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필자는 앞으로 유튜브가 자신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함이 되리라 확신한다. 유튜브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당신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튜버이다. 시중 서점에는 이미 유튜브 채널에서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방법,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성공적인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유튜버를 희망하거나 현재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 또한 자신의 채널 구독자가 적은 것이 콘텐츠가 아닌 말 때문이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유튜브 채널 개설 방법이나 콘텐츠에 대해 기술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유튜버들이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하기 책이다. 유튜버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신의 말을 잘 전달해야 한다. 당신의 말을 통해 사람들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구독자가 늘어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영상을 보는 것이다. 메라비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칙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법칙이다. 결국 상대에게 전달될 때 내용은 7%로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비언어적인 측면이 93%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유튜브에 올릴 내용이나 콘텐츠는 단지 7%만 중요할 뿐 나머지는 당신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구독자의 증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회가 3번 주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그 3번의 기회 중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유튜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말하기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 없다고 마음만 먹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조차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유튜브 하기를 포기한다면 인생에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유튜브로 성공해서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는 스타가 될지, 재미로 올린 영상 덕분에 갑자기 구독자가 많아질지 말이다. 그래서 인생은 재미있는 것이고 유튜브가 재미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유튜버의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갖고서도 쉽게 유튜브를 운영할 수가 있다.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하라. 그런데 이왕 시작했으면 잘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채널이 돋보이도록 말과 행동을 멋지게 보여주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유튜브로 활동하기로 결심하고 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배워라. 모든 것들은 변화를 해야 한다. 변화하려면 무엇이든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 스피치는 배울 때보다 배우고 난 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취감을 느낀다.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듯이 스피치도 하루를 연습하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 유튜버가 되기로 한 이상 스피치에 신경을 써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채널에 많은 구독자가 생길 수도, 있던 구독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해서 유튜브 개설을 못했다면 유튜브 스피치가 도와주겠다. 더 이상 유튜브를 보기만 하지 말고 시작하고 도전해라. 감성 스피치. 감성이란 이성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말한다. 유튜버에게 감성은 매우 중요하다. 표현력이 좋은 사람들은 감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감성이 잘 발달된다는 것은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감성과 감정은 비슷하지만 다르다. 감성은 감수성과 비슷하며 감정은 희노애락을 말한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유튜버의 표정과 말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을 느끼고 동요한다. 감정 전달이 잘 표현되지 않으면 영상을 보는 사람은 동요되지 않고 당신의 채널에서 눈을 돌릴 것이다. 자신의 감성을 드러내려면 평소 자신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 중에는 타인과 공감하는 걸 힘들어하고 사람 만나기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유튜브 촬영을 할 때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해 고민이다. 무표정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내 생각을 잘 알아채지 못한다. 또한 무표정으로 촬영을 하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당신과 교감하지 못할 것이고 기존의 구독자들도 날아갈지 모른다. 표정과 말투에 감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보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표정 변화가 거의 없고 점점 무표정으로 변해간다. 평소 잘 웃지 않는다면 웃어보아라. 속으로 사귀는 성격이라면 참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아라. 자존심이 강해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울음을 참았다면 참지 말고 울어보아라. 당신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만화 속 주인공이 아니다.
외롭고 슬프면 자신을 달래주어야 한다. 감성을 담아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다. 긴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눈과 표정으로 얼마든지 잘 전달할 수 있다. 얼굴 표정이 생기 있고 비언어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디랭귀지에 능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다. 감성과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인간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을 누구나 안다. 감성과 감정은 있지만 개인적인 성향과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자신이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면 이제부터는 감성 스피치를 해보아라. 감정이 말에 묻어나서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는 표현력도 생긴다. 지식인들은 감성과 감정을 쓰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상대와의 교감보다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 전달에만 힘을 쏟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가 아는 모 교수님은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많이 알려진 분이다. 그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는데 전문가 집단에서는 자신의 전공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많이 존다고 한다. 강사 평가를 받고 난 후 그는 크게 깨달았다. 강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교감하지 않고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말하면 소통을 할 수 없다. 일전에 모 교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필자는 꽤 감동을 받았다.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내용을 명쾌하고 재미있게 쇼맨십까지 보이면서 진행했던 것이다. 무대 한가운데서도 강연을 하고 무대 아래까지 내려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면서 질문을 받는 모습이 일반 교수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온몸으로 열정을 다해 강연하는 모습에는 감정이 묻어났으며 그의 감정을 받아들인 청자들에게 감흥을 주었다. 준비한 자료에만 치우치지 않고 퀴즈도 내고 유머도 선사했다. 학자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만 지루하게 설명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팬이 되었다. 그 교수처럼 감성 스피치를 하면 말을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할 수 있다. 유머를 구사하면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 분위기도 좋게 해준다. 사람들은 강의를 할 때 간혹 욕심을 부린다.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야. 내가 당신들보다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라는 생각으로 잘 하려고 애쓴다.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이 준비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느끼는 대로 편안하게 말하면 된다.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의 영상을 볼 것이다. 당신의 콘텐츠와 비슷한 내용을 하는 유튜버들도 당신의 영상을 볼 것이다. 같은 계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당신의 영상을 볼 것이다.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나보다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도 있고
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내가 말하는 게 틀린 건가? 내 의견에 반박하거나 의구심을 가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 가슴으로 말하지 않고 머리로 말하게 된다. 이런 태도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면 망치게 된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야기에 호응을 잘 해주고 표현해주는 사람과는 소통이 잘 되고, 무표정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관심이 없으면 소통을 힘들어한다. 하지만 필자가 지도했던 40대 미혼의 여자 수강생은 반대의 경우였다. 그녀는 자신이 말할 때 반응이 없거나 무표정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소통이 잘 되는 반면,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환하거나 표현력이 좋은 사람들과는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대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해가 되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집안은 늘 조용하고 적막한 분위기라고 했다. 각자 역할만 알아서 하고 대화도 거의 안 한다. 가족끼리 하는 대화라야 기껏 식사하세요, 다녀왔습니다, 잘자 정도에 불과했다. 그녀의 친구들도 무표정이거나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했다. 친구들을 사귈 때에도 자신의 가족과 같은 성향의 친구들을 만난 것이다. 그녀는 그래서 무표정하거나 몸이 건조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더 편한 것이다. 자신의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진 것이다. 사람은 처한 상황과 감정이 다 다르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내 감정을 알 수 있고 감성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성 스피치 활용법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법이다. 또한 인생의 희로애락 감정을 꺼내보아라. 자신의 콤플렉스를 상기시키고 왜 그것이 콤플렉스가 되었는지 생각하고 고쳐보자. 필자는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이라는 단어들을 매우 싫어한다. 나에게 쓸모가 없어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축구를 주로 하고 골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골프공은 필요 없고 쓸 용도도 없다. 하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골프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에서 모두 다 소중한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것이 있을 뿐이지 틀린 것은 없다. 필자가 지도했던 한 수강생은 스피치 교육을 받기 전에는 화를 많이 내는 성격이었다. 자신의 의견과 대립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면 늘 먼저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런데 스피치 교육을 받고 난 후 화가 아닌 긍정의 기운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 내 맘이 아니다. 내 의견과 타인의 의견이 같으면 운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인드가 바뀌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 보일 수 없듯이 같은 사람도 어떤 이에게는 소통이 잘 되지만 다른 이에게는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이 될 수가 있다. 타인을 인정하고 소통을 잘하려면 공감과 동감의 법칙을 잘 활용해야 한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공감과 동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부들도 유튜버 활동을 많이 한다. 일과 양육을 함께하는 워킹맘들이 유튜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업주부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워킹맘들의 경우 외부와 단절되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 공감과 동감을 잘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주부로만 살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면 힘든 경우가 많다. 전업주부들이 처음으로 유튜버에 도전할 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 바로 홈쇼핑, 쇼핑 호스트들의 모습을 모니터하는 것이다. 상품을 판매할 때 쇼핑 호스트들의 얼굴 표정과 감정에 주목해 모니터를 해보아라. 주부들은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았겠지만 그들이 물건을 팔 때 어떻게 스피치하는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물건을 파는지 살펴보아라. 유튜버도 세일즈다. 쇼핑 호스트가 홈쇼핑 채널에서 꼭 구입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나 유튜버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라고 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홈쇼핑에 등장하는 쇼핑 호스트들을 모니터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읽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기술 중 하나는 표현력이다. 감성 스피치를 하면 유튜버로 활동할 때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스피치할 수 있다. 감성 스피치가 잘 된다면 영상이 아닌 목소리로 청취자들과 만나는 팟캐스트를 해도 좋다. 감성이 많이 발달하면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도 음성의 떨림이나 말투를 통해 충분히 상대방에게 느낌을 잘 전달할 수가 있다. 오로지 목소리로만 감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기술의 발전이다 해도 감성은 인간의 무기이다. 감성 스피치는 상대방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매력인 것이다. 필자의 스피치 철학은 때와 장소, 대상에 맞게 스피치를 하는 것이다. 즉 때론 냉정한 손석희 아나운서처럼 이성 스피치를, 때론 웃음을 주는 개그맨 유재석처럼 감성 스피치를 하자는 주의이다. 매사 정보 전달만 하는 이성 스피치는 딱딱해 보이고 그렇다고 늘 감성 스피치만 하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기상캐스터 시험을 볼 때 남들과 똑같이 날씨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기상캐스터 실기시험의 고정관념을 깼다. 기상캐스터 시험을 볼 때 정보 전달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면서 나의 캐릭터를 잡고 할 수 있는 모창을 선보이며 날씨를 전달했던 것이다. 남들과 똑같이 하는 이성 스피치만으로 정형화된 스피치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합격이었다.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이다. 구독자를 끌어당기려면 감성 스피치를 해라. 작년에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김혜자 선생님의 감성 스피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감성을 담아 수상 소감을 전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시청자들도 현장에 있던 배우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여느 수상자들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김혜자 선생님은 수상 소감으로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대사를 한 대목 읊으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드라마 눈이 부시게 중에서. 네, 이상 SBS 공개 개그맨 출신의 아나운서가 알려주는 유튜브 스피치 책의 일부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해주는 낭독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신의 콘텐츠를 전달하는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영상이 아니라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소통의 문제를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담아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유튜버와 시청자 간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말로 표현하는 모든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으며 그것은 유튜버들에게 훌륭한 소통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 잘하는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는 법. 유튜버의 성공은 말에 달려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신유아 작가님의 유튜브 스피치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